제 젊음의 대부분은 건치와 함께 했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건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는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더불어 사는 삶은 뭐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이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꿀잠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개설된 꿀잠 치과진료소. 오늘 개소식이 열립니다. 코 준비해야죠. 원주에서 개업하고 있고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구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천안에서 온 박종민이라고 하고요. 재료하고 기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군에서 공중보건 이사하고 있는 김창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공중보건이 하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따라서 열심히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구강보건의 이사장님이신 이응수 교수님의 이제 축하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대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노동의 가치, 구강 건강의 소중함을 무기로 여러분들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 시내를 만들고 시내가 강으로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미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12월 25일 성탄절 때 이번에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굴뚝 농성 전문 의사 선생님입니다. 김윤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기륭전자에서 투쟁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저희 투쟁할 때 그 농성장에 채워갖고 와서 진료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단식 중이어서 진료를 못 받았지만 저희 조합원들이나 연대 오신 분들이 받았어요. 그 기억이 되게 저희 조합원들도 약간 충격적인, 길거리에서도 치과진료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런 의사들도 우리 싸움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되게 큰 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꿀잠은 2017년 4월에 첫 삽을 떴고 4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꿀잠! 성공! 투쟁! 해서! 일으키기! 절대하자! 많은 이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쉼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저희가 탈 후원을 받아서 보시면 탈 공유하는 교수님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되게 화장실에 타일이 독특합니다. 1층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간이 넓고 화장실 2개 있고요. 타일 여기도 되게 다르죠. 그리고 이 비데도 사실은 저기 SK 매직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노동자에서 그리고 여기 설계해 주신 건축가도 재능 기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게 되면 대개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4억 들었죠. 그래서 이 화단도 여기는 정말 저희가 100% 이곳에서 몸도 누이고 쉬어가면 좋겠죠. 의자도 만들고 여기 건물도 저 건너편처럼 샌드위치 판넬인데
것 같아요? 아니면 검사하러 온 거예요? 충치를 확인했고요. 하나 남았어요? 합니다. 상해여가지고 비용적인 부담도 없으실 거 생각하시는 건데 시커멓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병원에서는 신경치료를 좀 제안했고 그게 크라운까지 씌우면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지출되는데 또 보험 처리도 안 돼서 그때 진료 받으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신 거예요? 네. 여전히 이제 구강 불평등이 우리나라 많이 심하니까 대부분은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구강 불평등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치가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여기 계시는 김영성 형님하고요. 여기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데리고 다녔던 정석순 누나, 차재원 형, 그런 형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술 마시다가 건치 주변으로 같이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래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석 선생님 바로 직속 후배들 그리고 이제 건치에서 그나마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운동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부채감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뉴스 기사로 좀 접해 듣고 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알고만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투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힘들게 또 여러 가지 투쟁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눈, 귀 닫고 이렇게 살지 말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왜 뭐 이렇게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끔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입 안에 페이가 헐고 네. 하얗게 일어나는. 잘생겨요 이런 게. 예. 6년까지는 했는데 피곤하면 하얗게 일어나는 것 같고 스케일링을 1년 전에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쌍용자동차에서 22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단일회사 파업에서 22명이나 자살을 했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가슴을 정말 도끼로 한 대 꽉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건치 집행부한테 연락을 했죠. 우리가 가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쉼터 와락. 오늘은 모두 밝은 표정입니다. 오늘이 7년차 첫 번째 진료입니다. 노조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진료 활동이 원래 끝이 좀 안 보였었는데 복직에 대한 기간이 합의가 됐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흐뭇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진료인데도 실제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못 나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안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노사 합의로 이제 전원 복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건치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몇 분만 이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시면 끝장을 보려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 차트를 보니까 14년부터 내가 받았네요. 2014년부터 14년 1월 19일 날부터 받았네요. 보니까. 나와요. 또 이렇게. 원래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학생 때는 정말 지식인이라는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식인이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기 내적 그 질문은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거를 다시 일깨워 준 게 와락진료였던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올라와라. 이들은 우리를 지나가려 하겠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맞아요. 저 정면에서 날아와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 보면 사실 건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한 개씩 이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잇몸이 주저앉고 이가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가까운 이제 건치 치과병원을 연결시켜서 거기서 또 치료도 받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좀 참 따뜻하게 해주셔요. 초반에 관심이 많이 모일 때는 이제 많이 오시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원활동가들도 자기 일상 또 꾸리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곳은 사실은 지금 건치가 유일해요.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월 한 번이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걸 다 꾸준히 그 6년의 시간을 오롯이 계속 낸다는 6년 동안. 정말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감사한 건 해고자들이 이제 저희들끼리도 서로 안부를 안 물었어요. 너무 큰 투쟁을 하고 그런 상처들 저희들끼리도 소원했는데, 건치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6년간 끊임없이 하면서 치과 진료라는 것을 계기로 집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그 건치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가장 크고, 예. 우리는 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일까요? 구로공단. 이곳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메카였습니다. 그 시기 일련의 청년 의사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135의 9번지. 그들은 이 건물 3층에 푸른 치과를 개원하고 민중지원 연대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구로 동맹파업의 영향으로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투신하였고 구로공단 인근으로 모여듭니다. 치과의사 이정옥은 구로 푸른치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실 면허증 나오기 전이니까 진짜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병아리 의사인데, 이제 처음에는 고대호 선생님 주로 진료하시고 저는 주로 보건사업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기 아까 기사 설명한 거 이렇게 젊은 치과 의사들이 가난한 이웃과 노동자를 위해 치과 병원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해서 푸른치과에 김진숙 원장 28세 하루 30, 4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예방진료 맨날 불소용액 만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울에 재가지고. 송학선 선배 100만 원, 한영철 선배는 300만 원 내셨네요. 서성구, 성열수 두 분 100만 원씩 내셨고, 김옥희 전동규는 실제로 돈을 내고 또 근무도 했네.
그때 군포 푸른치과, 저희 푸른치과, 성남 푸른치과 3개랑 거기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어요. 민중연대 활동이고 실천적 지식인의 어떤 활동의 장이고 저는 공중보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성남에도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내가자. 왜냐하면 나는 성남 지역에서 진료소 활동을 쭉 한 4, 5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말하자면 근거가 된다. 내가 뭐 어디서 뭐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이 아니고 난 성남 지역에 쭉 진료 활동을 해왔었고 거기 이제 결혼하고 거기 살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그 의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월급 많이 받고 특별히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실무자로서 일을 했고 특별하게 군포치과 같은 경우는 그 상담소를 운영했고 노동 상담소를 운영했고 텔레비디오라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구강보건 교육하면서 돈을 받으신 게 아니고 파업 농성 지원비를 5만 원을 전달하고 오셨어요. 세원 노조 방문, 그다음에 전국 노동자 등반 대회도 참가하시고, 그러니까는 보면 휴일에도 일을 거의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진료의 상품화를 극복하고 의료인의 탈민중화 현상을 방지한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 진료의 이용에 있어서 계급 계층 간의 불균등성을 해소하자. 되게 저렴하게 했었던 것 같아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벌이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버는 돈하고 이제 인건비하고 겨우 맞추는 식으로. 결국 비영리병원을 추구했던 구로, 군포, 성남 푸른치과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때는 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쓰이고 버려지나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뭐 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회한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 책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없겠을 것 같다. 이미 가정을 꾸린 몸이고 이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과 경영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거는 군포치과를 어떻게 면에서는 본받아야 되는데 이상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경영 부분에 대한 어떤 코칭을 잘해준 거예요. 우리는 성남 진료소 출신들이 다 운영위원을 맡았는데 거기서 경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후임도 없었고 고대호 선생님이 되게 혼자 고군분투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 그만둘 때는 조금 다들 좀 미안하고 이랬을 거예요. 저도 되게 할 말 없고 미안했거든요. 뭐 애인한테 이별 통보하는 것처럼 좀 미안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내 인생 2년을 거기 딱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배들도 막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떠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으나 한계를 인정해야 했고 그래서 더욱 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푸른치과를 만들어 보는 거야.
오늘 이곳에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건치, 즉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회원들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복지국가의 미래와 새로운 치과의료운동. 발제는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87년 헌법이라서 그때는 뭐 건강사회와 치과사회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때가.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인이협이 만들어지고 근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사회권을 옹호할 만한 우리 시민사회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비정규직은 더 피눈물을 흘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늙어서 복지를 받을 때 복지란 제도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건 보수주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욕망에 기초한 성장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복지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거 없어요.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경제와 복지를 유지로 통합시킨 겁니다. 어떠한 복지국가 모델이 실현 가능한가? 변화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면 권역별로 외국인 진료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또 당황하잖아요. 이제 뭐 하지? 왜 우리 일거리를 자꾸 이렇게 빼앗지? 너무 늙어가고 우리 건치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사실은 그 90년대 같으면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 뭐 별일이 없다면 한국 치과의사들 저는 다른 나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잡아야지 그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 인간이 구미가 당길까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저보다도 더 1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도 지금은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이 얘기를 이 지부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치과의사로서 그냥 뭐 돈 얘기 말고 뭐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5년 동안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매주 일요일에 그 친구들 만나면서 이 건치할래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제 인생의 그게 숙제인데 난 누구한테 야 너 건치할래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충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가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무엇은 해결된 상태가 아닌데 이미 본인은 이 신자본주의에 자유주의에 투항을 한 거야 거의. 제가 볼 때 투항을 했어요. 존재 자체가 이미 적당히 일정한 유지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존재를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이라고 양심이라고 있어서 하려고 보니 요건 조금 부담스럽고 요건 어쩌고 하니까 집회나 연대나 해봤자 지구에서는 다른 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회에 나오거나 같이 하는 사람이 딱 한정이에요. 좀 부담 없는 이슈 10손가락, 부담되는 이슈 뭐 5손가락, 3손가락이에요. 그뿐이에요. 그게 생각은 같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딱 그거예요. 이곳에서는 특수국강검진에 관한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발제자는 이응수 교수.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만약에 이때 문성면 군이 구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면 치과의사가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야단만 쳤을 거다. 야 이거 어른놈아 이 좀 닦아라. 이게 뭐냐? 이렇게 넘어갔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직업병에 대한 조금 생각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성면을 구강검진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수은중동이 아닐까? 이런 지식으로 환류가 될 수 있었다면은 구리나 크롬산염이 중독이 되면은 이런 녹색색이 생깁니다. 조기검진이 중요하겠죠?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구강검진이나 특수관검진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니까요. 원대가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가 이번에는 다른 데가 많이 왔다. 창원, 김창원과 겐트 검진. 10월 18일도 가면 될까요? 가능하지. 그거 아니 원래 사용료 내면 돼.
건치도 이런 특수 구강검진에 대해서 관심도가 현재 뭐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일반 치과의사들은 뭐 거의 말할 것도 없죠.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그 사회 엘리트층은 그들이 받은 혜택이 많거든요.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강검진 요 두 가지만 어느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구강검진 질환을 갖다 많이 크게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정부의 실적이 보이지 않고 또 개원가에서는 경영상에 어떻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방치되어 있던 건 아닌가. 우리가 구현하라는 건강한 사회에는 노동자는 있나? 사회 빈민은 있나? 거기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 힘든 거 보셨어요? 구강보건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치과 의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치아후식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바로 수돗물 불소화를 통한 예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광고에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사실 당신들한테 엄청 좋은 거야. 이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수불 사업의 전기를 이제 마련했던 것이 송학선 선생님이죠. 과천에서 그 충치 예방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해가지고요. 과천시를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93년인가 94년에 이제 수불 사업이 과천에서 실시된 거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사실 치아의식증, 충치 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부산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도보건과에서는 시보건과에서 어떻게 지금 새로운 시장 당선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한철 준비하고 있는데 탄력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전 인구의 한 15% 정도까지 달성이 됐었죠. 과천 시민 모임의 보건분과위원장이신 송학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왜 이때까지 안 한대? 하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데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해내려고 이제 막 압박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지역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끊임없이 만나서 얘기하고 자료 쭉 모아서 쭉 분석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실천하고 설득하고 또 이제 모여서 시위도 하고. 살펴보니까 치아 건강 내지는 구강 보건을 내께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61개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진해와 청주에서 18년간 실시되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자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수불 사업이 제 아무리 좋아도 저는 뭐 주민이 반대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맞지 않은 정보, 뭐 암을 유발한다더라, 뭐 정자수가 감소했다더라, 불소가 독극물이다, 뭐 이런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수돗물 불소화를 다시 어디서부터 누구랑 하지? 사실 권치가 해서 안 된 게 별로 없었거든. 맨날 성공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건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숯불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이금호 원장이 요즘 공들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구사방법인데 학생운동을 했었죠. 학생운동을 했었고 졸업하면서 치과 의사를 하면서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내가 학생 때 품었던 그렇게 살고자 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찾았던 게 이제 건치였었고. 티움키움 폐금통입니다. 폐금을 모아서 이쪽에 보관을 하는 거고 1년에 2차례 7월과 12월에 저희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폐금을 수거해 갑니다. 지금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정도 7개 정도의 금리가 있네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금액으로 치면요? 한 10만 원 될까? 강주 전남에서 27개 치과가 폐금통을 놓고 저희에게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7월 달하고 12월 달 2차례에 걸쳐서 전남 지역과 강주 지역을 돌죠. 폐금을 모아서 만든 기금은 티움키움 사업에 사용됩니다. 2008년 인천에서 시작되어 2009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죠.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문화적 건강까지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 어린 싹을 잘 틔워서 잘 키워보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티움키움인데 저희 건치 회원들이 한 20분 정도가 참가를 하시고요. 이 티움키움 사업이 되게 무궁무진하고 되게 하면 할수록 좀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강주시의 조례화가 돼서 강주시에서 지금 한 1억 5천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3년째, 내년이면 4년째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티움키움 사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힘이 자세히. 뭐 하세요? 오! 입 잘 벌리네. 어디 봐줄게. 이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 어머 이쁜 거 가만히 있어봐라.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아동주치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좋잖아, 그렇지? 아주 양호해요. 이제 교환기라서 자주 봐줘야 되거든요. 9살이구만. 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빨 다 났네. 하나 또 이해봐봐. 지금 이가 딱 올라오는 사이에 무게가 딱 걸려있잖아요. 아니면 다 양호한데 한 해가 부종교합이라고 이제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종교합이 있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인천의 월미도. 이곳에서도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치과 의사들입니다. 좀 현대적인 스타일로. 체면 다 버리세요, 체면. 자, 하나, 둘, 셋. (5층짜리) 건물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인디 가수의 공연 또는 문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2, 3층은 근사한 카페 겸
공연장입니다. 1층은 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어 공급하는데요. 빵을 만드는 이 시설비로 약 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치과 의사들이 이제 치과를 운영하면서 모아지는 그 폐금을 좀 좋은 일에 좀 써보자고 뜻 있는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 10년 동안 기금을 만들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모았었던 것 같고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적인 입장의 견해를 많이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현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이창호 선생님께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내가 지을 테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따뜻하잖아요, 빵이. 지금 현재 꿈 베이커리는 한 620여 명의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60만 원 정도의 매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가 348개. 그날 만들어서 그날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서 신선하고요. 그리고 크림도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네. 막 구운 빵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뵙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한 3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예. 총 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현재는 16명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눔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고. 그럼 빵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때가 언제? 이집트. 오, 이집트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오늘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빵 교육을 실시합니다. 맛있게 잘 먹네요. 맛있어요? 네. 네. 빵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직업 체험 과정입니다. 꿈 베이커리를 만든 치과사들,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일을 벌였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고 조립식 건물로 한 2층 지으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잘하고 그랬을 때 이 사이가 조금 더 좋아지고 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진료실에서 직원들의 노무 문제, 노동법은 잘 지키고 있는가? 노동법을 떠나서 직원들을 따뜻하게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있는가? 인천에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거기에서 인천건치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박성표 선생님께서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 시민운동지원기금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50여 개 단체 정도를 지금 CMS를 지원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거기 이사장님, 기획이사, 총무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꿈 베이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CMS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인천시민재단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천시민재단을 믿고 많은 후원자들을 이렇게 더 끌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여기 뒤에 누군가가 좀 땅을 좀 하나 더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좀 여기가 좀 멋있게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기를 좀 그 어떤 그 인천의 어떤 그 나눔과 문화의 메카가 되는 게 꿈이죠. 울산 NGO 팟캐스트 5번째 울산 시민연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대 가입한 신입위원으로서 왜 가입하셨습니까? 왜 가입했을까요? 그렇죠. 시민연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가입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활동하면서 만났는데 이 사람 괜찮다, 열심히 활동한다 다 만났는데 다 시민연대 회원이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좀 이러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연대 분들이 정말 끈질기게 사람들 치과, 내과 모두 다. 네. 세메르 맞아요? 네, 맞아요. 세메르. 40 넘으셨다, 그죠? 40. 여기는 1년. 여기 나는 이제 21년 되셨대요. 38? 네, 38. 동성? 전공? 네.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이요. 내과 여기는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팠어요. 조선소 하청의 하청, 자동차 부품업체, 또 맨 밑단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말 잘 하세요? 안 돼요. 조금만 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여기 뿌리만 남았어요. 그럼 요거는 너무 많이 썩었어요. 여기가 한국말 잘 하세요? 위에 구멍이 구멍 있어요? 자, 뒤로 눕습니다. 보세요. 물 나와요, 물. 자, 손을 차려대 주시고, 자, 이쪽으로 조금 돌립니다. 여기 2011년도부터 처음 오셨고요. 한 10번째쯤 되겠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죠? 프리아 산타 성함이고요. 스리랑카. 다 물어보세요. 깍깍 씹어보세요. 괜찮아요? 처음 왔어요. 처음?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에 들었어요. 친구가? 네. 여기 치료비는? 치료비. 치료하는데 pay, you should pay or not? No. 임신부인데요. 자궁경부암 소견이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래요. 그러나 7월 초에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니 의사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런 상담이 끝냈고요. 그 자료를 이제 드리면 의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줍니다. 처음 선생님들이 이주 노동자 사업을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약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어울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드셨어요. 그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북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제 운영하게 되셨는데 거기에서 이 이주 노동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연간으로 따지면 1000여 명 정도가 저희 진료소를 이용하고 또 건강보험이 있어도 평일에 일하느라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 끝나고 병원 문 다 닫으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우리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고요. 70%는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 그렇게 이제 15년 정도 왔습니다. 전에 이 친구가 병원을 갔어요. 가면 이 기록 살 때 400만 원 들어가는 그랬어요. 이 친구가 다리가 다쳐서 여기 다리 아팠어요. 오랫동안 없어요. 이렇게 아팠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 센터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전에 말해서 10%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10%? 네. 우리 센터는 우선은 이 건물은 건치 선생님들께서 무료로 일단 우리 센터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몇 살? 아홉 살. 8살. 이곳 울산에서 치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울산 시민연대를 후원하고 있고, 울산의 자존심, 울산 환경운동연합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투명한 운영으로 잘 알려진 울산의 자랑, 어울림 복지재단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이 바로 치과의사들입니다. 처음에 어울림복지재단을 만들 때 이제 시초가 된 게 이종상 원장님이시죠. 우리 건치 회원 중에서는 이종상 원장님의 어떤 가게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일단 억대 정도 를 내셔서 일단은 설립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건치 회원들도 뭐 십시일반 내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상 원장님하고 또 절친이라 제가 10년 동안 후원 회장을 했어요. 2001년도 당시면은 근처원 두 분이 다 개업하는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그런 상태인데도 이렇게 이종상 선생이 장인 복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도 그쪽으로 공부를 하신 걸로 아는데 2001년도에 설립, 초기 자본금 3억, 지금은 위탁 포함 13개 기관 운영, 전체 직원 수는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사들 취업 선호도 1위 복지재단이죠. 어울림복지재단이. 아, 그거 임팩트 있다. 그죠? 맞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건치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건치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연대 활동을 그 단체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건치 선생님이고, 울산 시민연대 대표도 건치 선생님이셨고. 초창기에 시드머니도 머니지만 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회원들이 넣은 회비들이 고액 회비들의 회원들이 많이 낸 건 맞죠. 뭐 월 20만 원씩 내고 막 이랬으니까요. 계속 몇 년, 그것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20년 가까이. 그래서 건물을 작은 거 올렸잖아요. 치과만 열심히 했으면 훨씬 큰 거 올렸을 건데. 아이고, 엘리베이터도 넣고. 그런 엘리베이터도 넣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치 회원들 입장에서는 몸바치가 뛰는 저 활동가를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대구에 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들은 치과 의사들입니다. 일일 수상자. 예, 알고 있습니다. 멋진 관현악이 준비되었는데요.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이제 맞아, 이건 이제 수업. 상금 1,000만 원. 건강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민주시민상입니다.
30년 뒤에는 이 상이 아주 대구 경북을 바꾸는 아주 훌륭한 그런 씨앗, 거목이 될 것, 숲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 본인들만이 집신과 모은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3회째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 있는 모든 치과의사들 1000명의 박수 소리를 모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보내드립니다. (1993년에) 창립되어 오랫동안 지역 환경을 지킴이로써 꾸준히 실천해온 비단체가 2018년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사태와 달서구 폐목재 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에서 보여준 활동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웃으십시오. 민주주의가 굉장히 촉박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번에 이렇게 건치에서 이런 상을 시민단체에게 주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 환경연합도 앞으로 정말 대구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구 경북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가시다가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좀 이해도 되면서 좀 이게 참 그렇구나 하는 게 와닿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노고를. 뒤풀이 자리에 민주시민상 1회, 2회 수상자들도 함께합니다. 그간 밀린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동하지 않고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 배치로 갖다 놓고 지금 미군도 손 놓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있고 앞으로 남북 문제가 어떻게 변할까에 변수가 있어서 싸움은 길어지지만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사드의 현황이라고 보고. 그때 이제 첫 그 겨울 투쟁을 할 때인데 매일 300명의 주민이 매일 집회를 할 때예요. 그때 그 겨울을 진짜 힘들게 났거든요. 매일 그 겨울에 집회하는데 너무 고마웠죠. 정말 그렇게 상금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가 주시는 것도 많이 놀라웠고.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원 사건으로 한 5년, 6년간 한 310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치에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중한 이런 상들을 마련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건치와의 연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이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또 저희가 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활동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정 이유나 이런 거에 사실 고마운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참된 치과의사에 대해 고민해보는 참치학교. 네, 적당히 잘 앉아주시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참된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돈 잘 버는 회사.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의료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선후배 간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하는 주체는 이게 만약 일상적인 일이라면 이거는 환자한테도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당장 철철 환자가 옆에 있을 때는 예양 환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의료과실하고 좀 다른 건데
그 어머니한테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서. 근데 가족이면 솔직히 내 가족을 살리겠죠? 저도 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병 먼저. 사병 먼저. 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 꼭 잡았어요. 아유 정말 힘드시겠네요.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날 자르지 마세요. 일단은 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라는 게 그 건강한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들어있잖아요. 건강한 사회가 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좀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선배님 좀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참치학교에 와서 이렇게 좋은 선배분들을 뵙고 이건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고 싶어서 얘기하면서 더 솔직한 말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하필 오늘 한일전 하는 날이라서 이겨서 너무 좋고. 건치 활동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네네.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이를 입법화시켜 전국으로 확대해냈죠.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남북 간의 학술 교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일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했으니까는 혹시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를 출범시킨 것도 우리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어도 그 깊은 상처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베트남. 전 모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 60년 여기까지 다 8살 친구예요. 습격을 당해서 학살을 당하였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각 4개 마을에 학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뭐 장점 학살, 그러면 밑에 형님 좀 내려줘라. 너희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19번을 했어. Thì là trước khi mà đoàn bác sĩ này tới ở chỗ mình á, thì là 19 lần trước là tới ở những khu vực khác, khám cho những bạn khác bằng tuổi mấy đứa. 1년에 한 번씩. Mỗi năm theo một lần. Đau vai là đau hai bên luôn, đầu gối là hai bên. Hoa hay đấy. Đưa hết cỡ hả? Đưa hết cỡ. 하나, 둘, 셋. 됐어요. Vui tôi TV nào với coi gì
không đâu, không đâu. Ở đó gió mà hả to ra nè. 지금 충치 치료할 때 쓰는 벌을 채워드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료받은 내용하고 진료한 선생님들을 전부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모아서 통계를 돌리고 그다음에 각 부모님들하고 학교에 편지를 써줘요. 어떤 거 신경 쓰면 좋겠다. 아파? 26번은 2. 그다음에 D는 2. 그다음에 36번 발치. 보통 일반 사회에 가면 이제 뭐 치과의사, 위생사 뭐 이렇게 직군에 따라서 약간 우리나라는 수직 관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수평적인 관계로 또 다른 관계들을 맺으면서 성현은 진료단 5번째 참가했고요. 지금 나이는 50입니다. 네. 진짜? 네, 안 보이죠, 그렇게? 저는 한성현대치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이는 39. 4년 연속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뭔가 이렇게 딱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목적을 숨기고 하는 의료봉사가 되게 많은데 성현은 명확하게 이제 목적을 갖고 하는 그래서 이제 봉사라고 안 하고 연대라고 하잖아요. 훨씬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30명 정도 더 많아요. 어제보다. 안에 따라 여기는 스케일을 던져야 돼. Tham thi tuyệt nhi bạn nào? Rồi mà bao giờ 아니 그 뭐 좀 기다리라든지 아니 어떻게 토미 해야지. 뭘로 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 수천이 짧은데? 이거 하나 있잖아 여기. 이거 있잖아. 어제 여기 양쪽에 눌러야 돼서. 아니 제 양쪽 누를게요. 양쪽 누를 테니까. 근데 자, 아니 그냥 쭉 접했으면 되는데 잘라가지고. 힘들죠. 여기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전기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해프닝이지만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선까지도 연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을 안 시키잖아. 잘 들어주세요. Bánh sẽ đánh ra theo vòng tròn như thế này nha. 동그라미 đánh theo vòng tròn như thế nha. 안에도 닦고 위에도 닦고. Ở phía dưới cũng đánh còn sạch sẽ, phía trên cũng đánh luôn nha. (2000년) 첫 일기 진료단 때는 그 가장 큰 게 이제 떨리는 마음이 가장 컸죠. 뭐 알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거랑
실제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직접 만나는 거는 이게 너무 다른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한국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받았고 2001년에 처음 베트남 중부지방의 꽝하이성 썬틴현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을 34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저희를. 그때 그분들이 저희를 보던 눈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와 증오와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 세대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또 왜 왔는지도 진료하러 혹은 당신들을 보살펴주러 왔다는 것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그게 미묘하게 섞인 첫 해는 많이 울었죠.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왜 그러지? 아이고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호치민에서 온 수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에요. 진로단은 이번에 4번째 참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서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그런 의료봉사 단체가 꽤 있는데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역사에 관해서 일하는 봉사 활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에 의미가 깊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어느 날 10년, 20년 이러고 30년이 흘렀는데 이거 안 썩은 게 하나 있고 하나만 남아있더라. 근데 이거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온 치과 의사들이 치료해준 치아다. 그 사람들이 왜 왔었지? 그런 것 때문에 왔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는 거. 우리의 삶은 늘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쥔 작은 민주주의.
내가 누리는 한 줌의 평화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가능하지 않았던가. 하나, 둘, 셋. 화창한 가을날 한 선배를 만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그래서 별이 있다 심심하니까 간다. 새파란 불잎이 모래 떠서 사랑한다 한번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일어나서 한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송악선. 그는 30년 전 청년 치과의사회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를 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수무강을 위하여! 세상은 사막, 인생은 낙타. 끝없이 가야 할 여러 길이다. 아득한 지평선에 달이 떴어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도 오아시스 꿈을 찾아 낙타는 간다. 인생도 간다. 가고 또 가도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진짜 근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요. 뭐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세상 사는 방법이라든지 토론하는 방법, 논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의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다 나는 근처에서 다 얻었다고. 그리고 그 당연한 거죠. 근처를 막 몸 자체였으니까 근처가. 그리고 늘 근치는 옳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근치는 옳다, 잘한다. 그뿐입니다. 일성정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20년 후에 한국 치과의 역사를 다시 쓴다면 아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서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창립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과 광주의 5월 그리고 지난 87년 6월의 그 눈부신 함성 속에서 어깨 걸고 하나가 되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보다는 돈! 아픈 환자들 적당하게 치료해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양심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은 중독인가를 죽었다는 그 문성명이라는 그
불쌍하기는 참 불쌍하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아이를 돌봐야만 합니까? 네, 우리도 그런 짐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게으르고 너무나 단순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어디? 요렇게 게으르고 구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게으르니까 평생 못 사는 거 당연한 거죠. 못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반핵을 부르짖는 어디 갔어? 이런 사람은 곧 바로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존립을 위험하는 의사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과 자유, 사회적 지위, 명예,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런 기득권들 버리고 싶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 북한의 기운을 얻어 빌려주네. 해보자 우리 사님의 힘을 모아 사람 살리러 갑시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30이 된 우리들은 하나를 더 준비하고 답하기로 합니다. 당신에게 건강한 사회는 무엇인가? 나에게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